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대박플러스 시즌3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양경석 멘토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지난주에 특별히 옵션이 이제 8월물이 만기가 되면서 광복 70주년이 지나가고 새로 문을 열었는데 월요일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한 3주 연속 월요일마다 시장에 우울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좀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기분 좋게 이 방송을 보면 좋은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약세장이 지속될수록 투자에 대한 마음의 부담들과 또 조마조마한 마음들과 정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올까 이러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시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약 3개월에 걸쳐서 월요일마다 종합지수와 그다음에 코스피 대응과 그다음에 또 파생상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28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종합지수를 예측을 하고 대응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시장의 약세 국면의 지속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고 큰 대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대세의 약세의 분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좀 어렵다는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들을 피력을 드렸고 종합지수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국면을 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엉켜져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특별히 4개월 동안의 하락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종합지수가 지난주에 1950포인트가 하회를 하다가 주말에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낙폭을 축소를 좀 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상당한 부분을 후퇴를 하면서 종합지수가 1970포인트 아래로 그래서 0.75%가 오늘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28%가 하락을 해서 종목별로 보니까 한 700개 종목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722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722포인트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710포인트에서 760포인트의 10% 정도의 코스닥이 주도하는 그러한 시장에서 롤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반납을 해서 720선 정도에 왔습니다. 종목별로는 또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710포인트 정도에서는 또 종목별로 또 선별 대응하는 그러한 국면이 나타나라고 판단을 하지만 종합지수도 그렇고 상당히 대응이 난해한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분들이 특별히 경기 관련 섹터의 하락과 이런 맞물린 부분에서 코스피 시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4개월 동안의 하락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 있다. 글로벌 마켓도 특별히 9월 FOMC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권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유로존의 그리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설설설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글로벌 마켓에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처지고 있는 상태. 지금 증권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상당히 비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수급과 재료의 측면에서 한 단계 좀 후퇴해 있는 그래서 마인드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다. 종합지수를 먼저 판단을 해보면요. 종합지수 지금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코스피 200 분석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지수 지금 주봉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합지수 주봉은 지금 굉장히 주가가 아직도 하락 쪽으로 상당히 처져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 형태에 내려가고 있는 이 추세적인 그 터널을 보면은요,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을 그어진 이 부분이 하락 추세의 주 중심 라인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종합지수의 하락 터널은 첫 번째 하락에서
추세대, 하락 추세대를 형성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전형적으로 하락의 터널 안에 갇혀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3단 하락의 형태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보면 지금 60주 이동평균을 깨고 내려왔고요. 120주 이동평균도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이 앞에 보면 이 상승을 할 때 네크라인을 하회하는 주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앞에 있었던 주봉상의 쌍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 이동평균이 하향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를 상승으로 돌리는 데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축적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가격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더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주봉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지만 올해 초에 4개월에 걸쳐서 급상승을 했던 패턴에서 4개월 동안에 그 상승 부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의 영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종합지수로 봤을 때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영역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일단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격을 봤을 때 10주 이동평균의 이격이 2025 정도 되니까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을 저지하려고 하는 하방 경직성은 조금 생겨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수급의 턴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 추세대의 끝에서는 매도에 동참을 안 하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으로 턴하는 데는 약 6주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제가 분석한 바로는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음봉이 주봉상으로 1, 2, 3, 4, 5, 5개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하락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고 지수 낙폭치가 예상 추세대에서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의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그것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들은 시장에서 수급과 재료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일견 상존에 있지만 추가적인 그 하락의 폭은 그렇게 많이 예측되지는 않는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200으로 주가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200은 이미 종합지수와 다르게 더 많이 일찍 하락을 했습니다. 이 원인에는 특별히 전기전자, 시가총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하락이 일단 우선 거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 섹터에서 운수장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는 중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러한 부분들도 경기 관련 섹터 전반, 조선도 마찬가지죠. 기계도 마찬가지고 경기 관련 섹터 전반이 주가가 2분기 실적을 노출이 되면서 2분기에 본격적으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5, 6, 7, 8, 4개월 동안에 경기 관련 섹터는 지금 상당폭의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10만 원을 이제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 앞에 빠졌던 가격이 107만 원, 8만 원대인데 조금 더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5개월째 하락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종합지수보다 더 먼저 빠져서 더 먼저 주가가 신저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의 하락의 멈춤이 종합지수의 하락의 멈춤을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5개월째 하락의 마무리는 추가적인 하락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특별히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면 3분기하고 연말까지 수익을 봤을 때 정확하게 150만 원을 찍고 상반기에 밀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견인했던 그 힘빨이 금년 들어서 자사주 매입 전까지 그러니까 2, 4분기가 실적이 노출되는 상황까지 고스란히 주가가 좀 반납이 된 상황이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원점 회귀를 본다면
향후에 3, 4분기, 4, 4분기의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일단 저평가 국면에 현저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연말까지 본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 반도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의 매출이라든가 그러한 구조를 봤을 때 3, 4분기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110만 원을 위협하는 순간에는 상당히 연말까지 봤을 때 상당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안정적인 패턴의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인 종합지수의 맥락에서도 1930 내지 1950포인트를 두고서는 주가가 3분기의 저점을 이미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 약간 연말까지 시간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가 지금 오고 있다. 실적을 다 노출시키면서 물론 이제 9월달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연말 랠리를 이제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통의 시간은 지금부터 한 달 남짓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서 4개월 동안 빠졌고 이제는 설거지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양경석 멘토의 지론입니다. 전체 종합지수로 봤을 때 1900선이 그렇게 우리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지금 그 시장의 체력이라든가 글로벌 마켓의 유동성이라든가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면을 고려를 했을 때 1900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수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950선에서 1900선 사이에 저가 분할 매수의 관점을 지금부터 한 달 정도에서는 이제 연말 수익을 준비하는 게임을 시작을 해도 상당히 괜찮을 만한 타임이다라는 부분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이 지금 현재 주구번호 보면 이 앞에 아주 곤혹스러웠던 그러한 시대를 지금 다시 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정도 가격까지 온 겁니다. 이 가격이 왔던 것은 삼성전자가 110만 원이 깨지면서 그야말로 그리스 문제가 초기에 불거지면서 유로존의 유동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극하게 반영을 받았던 시점에 종합지수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지수가 230선입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200지수가 230, 지난주와 이번주에서 235존 정도를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점 분할 매수의 관점, 중장기적인 저점 분할 매수의 관점을 가져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제가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렇게 대세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피력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그 순간에 6개월 이내에 저점이었던 것이 확인이 되어진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조하시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수익률 게임에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연말까지의 수익률 게임에 집중하시는 것이 지금 여름을 이제 더운 여름에 준비를 하면 가을과 연말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별해서 매수의 관점을 슬슬 시작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합니다. 주가는 가격을 사는 게 아니라 때를 산다고 합니다. 3, 4분기 초입에 2, 4분기 실적에 쇼크를 완전히 다 녹아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시점이 이제 새로 주가의 저점을 만들고 턴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타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투자자별로 조금 깊이 있게 좀 보면요. 지금 현재 오늘도 외국인들은 3,200억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 3,200억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도의 비차익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선물을 가지고 시장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를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싼 값을 좀 만들고 있는 과정이 지금 아직도 좀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영역에서는 특별히 하락을 주도하는 영역이 외국인들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9월물 선물이 9월 10일이 만기가 됩니다. 컬러블 데이가 됩니다. 이제 선물 싸움이 본격적으로 가져가는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235를 터치를 하게 되니까 급하게 6,300억의 환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최대 3조까지 금액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있었었는데
굉장히 하락 쪽으로도 부담을 늦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하락 쪽으로 배팅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지금부터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락 쪽으로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의 반격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사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선물이 저평가된 선물을 9월물을 2조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권사에서 1,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6,300억의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목요일 날 물론 8월물 옵션의 만기를 겨냥한 게임이 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선물은 9월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약 한 영업일수로 20일이 좀 안 되는데 자 이렇게 20일 정도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선물을 그 외국인들이 장중에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매도로 2천억 이상을 나가지 않습니다. 현물 매도가 오늘 3,200억이 나왔는데 자 이것은 지난주에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선물이 약간 고평가돼 있었습니다. 239종까지 그 선물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골물이 코스피 200으로는 237.3 정도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1 이상 그 선물이 좀 오버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일단 너무 강하게 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글로벌 마켓의 환경이라든가 주말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별로 탐탁지도 않고 미국 시장도 좀 별로 재미없고 유럽 시장도 별로 재미없고 막 이러니까 월요일 날 전체 글로벌 마켓이 나오기 전까지 별로 글로벌 마켓에 지금 강하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 교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오늘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을 그대로 밀면서 오늘 선물을 하락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특별한 현상은 뭐냐면 마지막에 현물이 많이 나왔는데 선물은 2천억 정도 매도 부분을 외국인들이 또 일시에 청산을 하면서 그냥 지난주와 비슷한 상태로 그냥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종반전에 2천억을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로.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선물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지금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어 간다. 이 얘기는 오늘 그 현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가 투신이 오늘 640억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증권사가 현물을 또 1,100억을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자, 이 기관이 오늘 1,500억의 현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기관들이 현물 매수를 들어오는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이제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락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빨이 글로벌 마켓에서 환경이 아주 어그러져가지고 시장 자체가 하락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더 지속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하락 공격을 통해서 한국의 종합지수를 아래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힘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가격 라인은 좀처럼 1930포인트 밑으로는 잘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노선은 코스피 200으로 230으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급이 안 좋고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노선은 코스피 200으로 230을 잡아놓고 있지만 230에서 235 사이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하락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일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연말까지의 랠리를 겨냥한 게임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6월물 분석을 좀 할 텐데요. 선물을 보면 이제 좀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선물 9월물. 자,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보통 하루에 연초부터 몇 년 사이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하루에 선물로 급하게 변동이 일어날 경우에 1.5% 이상의 변동을 가져오면서 종합지수의 변동을 가져오면서 포지션이 그 메이저들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포지션이 급하게 바뀔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맥시멈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 갑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 여건이 변화가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2조 약 한 5천억 뭐 이렇게 금액으로 2조 3천억 뭐 이렇게 매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틀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변동이 일어나면 그 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2% 이내에 2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루 정도에서는 1조 5천억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만기를 앞두고 9월 10일 날 선물 만기를 앞두고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에 촉각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물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을 지금 계속 눌러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락 쪽에 조정이나 또는 시간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들의 반격과 이에 따른 굉장한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 1930, 50에서 연말까지 겨냥한 배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면 펀드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은 수익률 게임을 겨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8월달, 9월달엔 지금 해야 그 다음에 연말로 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정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져있는 외국인들이 주가를 눌러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아주 싼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것도 마음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지금 편입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3주 후나 4주 정도 후면 양영석 멘토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대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검증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달은 먹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하락하고 5개월 동안 하락하더라도 9월 달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이요. 굉장히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재로서의 반영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연준의 옐런이 미국의 시장을, 미국의 경기를 어렵게 돈을 막 풀어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자금을 풀어서 경기의 후퇴를 갖다가 지금 상당 부분 방어를 해왔는데 이러한 정책을 글로벌 마켓의 유동성을 정책을 위반할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경기의 사이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금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것도 경기의 상황과 이런 것을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극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과하게 시장에 많은 부분들이 투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실시하게 되면 그건 추세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의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유로존이 그러한 부분에 문제를 받게 되겠지만 이미 며칠 전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통한 대응 방안들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신흥국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게 주가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의 경제 위기를 받으면서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많은 시간 동안에 경기에 반영을 시켜왔고 그러한 부분들의 준비도 다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시행되면 오히려 주가는 신흥국의 주가들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 겁내지 마세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는 먹을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연말까지는 먹을 게 꽤 많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선물 지금 236점이다. 이 9월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9월물에서 지금 승부를 현재까지 9월물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쪽은 역시 외국인들 영역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취했을 때 250이 깨지면서 매도를 지금 9월말에 대해 본격적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235니까 15 정도가 빠진 겁니다. 수익률은 꽤 되죠. 그 금액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때린 건 아니고요. 252쪽이 깨지면서 매도하기 시작해서 247 또는 245, 240이 깨지면서까지 매도에 약 한 1조 정도가 동참이 됐었기 때문에 단가로 평균 단가로 보면 24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로 한 10 정도 먹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9월 만기로 가면서는 어떤 형태로 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35조 아래에서는
증권사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현물을 증권사나 투신이 지금 움직임이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신에서 지금 매수 들어오는 거 보셨죠? 600억 매수입니다. 자, 연기금 오늘 200억 매도인데 연기금의 매도 부분은 연말로 가면서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쪽으로 보지 않는다면 연기금의 매도 물량은 줄어들게 돼 있고요. 당연히 경기 부양에 대한 추가 경쟁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로 가면서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은 매수보다는 지금부터는 매수 쪽으로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9월물 선물에서 별로 국내 기관들이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9월 10일 날 커러블데이 만기가 지금보다는 선물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쪽에 제가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년, 30년의 노하우를 가진 양영숙 멘토의 분석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왜 가능한지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성, 확률과 가능성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나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이 235.37입니다. 자, 베이시스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딱 급하게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6,300억의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매도 누적으로 가져왔던 분들 많이 줄였는데 그때 베이시스가 한 방에 그냥 플러스로 가버리죠. 선물 1% 그냥 가버립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부터는 235전이든 244든 어디 확인될지 모르지만 저점을 이제는 확인해 갈 수 있는 가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베이시스가 추가로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일 때는 매수의 관점을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베이시스가 그렇게 호전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만기로 가면서 9월 10일을 향해서 가면서 베이시스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미결 약정이 12만 2천 계약수가 있습니다. 좀 미결 약정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자, 이 조금 많은 편은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개인의 매도세를 유발하면서 개인들한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마 파생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아실 겁니다. 서서히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지금 받아내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파생을 해보신 분들은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실 정도가 되신 분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신 분입니다. 힌트를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힌트를 중간중간에 제가 힌트를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돈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참조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옵션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잠깐 언급드리고요. 옵션 자, 이제 9월물입니다. 9월물인데 아주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9월물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9월물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9월 10일이기 때문에 19일 남았어요. 영업일수로. 자, 프리미엄이 예전에 있었던 애들하고 8월물 같은 경우는 좀 길었었습니다. 날짜가. 무슨 얘기냐? 시간 가치와 변동성, 내재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울거먹을 게 많이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짧다는 시간 가치의 감소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옵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대박을 워낙 많이 내가지고 매수 포지션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시월물 옵션의 프리미엄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9월물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승부를 걸을 때 시간이 결정하는 게 옵션입니다. 변동성과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승부를 걸을 때는 시간이 짧으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10월물, 9월물에 비해서 10월물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시험물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서 집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자, 그 말씀드리고요. 자, 볼까요? 옵션 프리미엄 좀 이따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등가 라인이 235라인까지 떨어졌죠. 코스피 200이 235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240이 엊그제 같은데 좀 이따 제가 이제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등가 라인 가격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5 콜이 9월물이 3.95. 자, 235가 깨지지 않았는데 3.95다라는 얘기는 이제 9월물 초기인데 보통 쨍쨍할 때 4.5 이상 갑니다. 지금 이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이유는 시간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가치가 예전에 있었던 8월물이나 이런 것보다 시간이 지금 짧습니다. 9월물이. 9월물 옵션은 시간이 짧다라는 걸 개념을 분명히 가셔야 되고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9월물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9월물, 만기, 컬러블 데이 같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 부분을 꼭 보시고 변동성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지만 주가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풋에서 프리미엄이 지금 보통 한 30%대의 수익률이 났어요. 1% 움직이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 반영을 어느 정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0.3%에 10%거든요. 옵션 움직임이. 근데 초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세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덜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 1% 하락에 1% 종합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 1%가 하락이 안 나왔는데 풋에서 30% 넘게 나왔습니다.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선물옵션 초보 탈출 결정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멋진 강의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 시간에 오늘은 이제 옵션의 종합 정리입니다. 옵션 민감도의 종합 정리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서비스로 이제 9월물 옵션이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옵션 투자 9월물 투자 전략 쉽게 말씀드리면 옵션 투자 전략 돈 버는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라고 판단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옵션의 민감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델타, 감마, 세타, 베가, 그 다음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로입니다. 로라는 게 있는데 로라는 이자율의 변동에 대해서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자율 변동이 그렇게 많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는 옵션의 민감도에서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델타, 감마, 세타, 베가 4가지하고 그 다음에 로에 대해서는 참조적으로 보시는 정도. 비중이 그렇게 옵션 민감도 중에서 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9월물 옵션의 민감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입니다. 델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옵션 가격의 변화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초자산 쉽게 말하면 코스피 200이 얼마 움직이는데 옵션 가격은 얼마 움직이냐라는 것을 가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가격의 넷 가격으로 끝날 확률이다.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0.5 이상이면 50% 이상의 확률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델타 중립이라는 게 있는데 델타의 중립은 델타 해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포지션에 총 델타 값을 0으로 자 플러스 얼마짜리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을 갖다가 얼마를 해가지고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델타 중립은 이 델타 해지인데 이 델타 해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자산의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포지션의 수익이 변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 내가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에서는 수익은 안 돼.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유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지금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델타를 제로로 만들면서 해지를 하는 방법. 예를 들면 매수를 했다. 콜 매수를 해 있는데 그 다음에 풋 매수를 어느 정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콜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델타 값을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 기본적인 델타 중립은 해지의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의 표준 편차라 그랬죠. 이 델타라는 것은 통상 변동성이 증가하면 옵션 가격이 상승하고 변동성이 감소하면 옵션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습니다. 이 델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가격을 보고 강의 내용 중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얼마가 델타 값이 0.5다. 그러면은 기초자산 코스피 200이 1 움직일 때 0.5만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그냥 그대로 수치로 적용되는 그러한 가격의 변화를 옵션의 가격 변화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표현시키는 옵션의 민감도가 델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감마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 감마는 델타가 얼마만큼 변하는 율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델타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기초자산 변화할 때 델타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델타하고 달리 델타는 올라갈 이제 플러스 코레 쪽에서 플러스 푸 쪽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감마는 다 플러스 값을 간다 그랬죠. 콜이든 푸시든 매수자의 감마는 모두 감마가 매도자는 물론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마가 등가격일 때 가장 크고 외가격 내가격일수록 작아지는 특성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감마가 이러한 표준 편차를 가지는 곡선을 나타낸다. 그래서 등가에서 가장 ATM 등가에서 가장 감마값이 높은 그러한 상태로 제가 강의를 쭉 드려왔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타입니다. 세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옵션 프리미엄 이건 뭐냐? 시간 가치. 그죠? 세타는 다 시간 가치다. 시간 가치인데 이 세타가 중요한 구간이 있죠. 시간 가치가 중요한 구간. 이것은 옵션의 종반전, 후반전 이후. 그죠? 옵션에 특히 종반전으로 갈수록 만기 가까이 갈수록 쉽게 말하면 만기 가까이 갈수록 시간 가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왜냐하면 시간 가치가 급하게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변동이 웬만큼 일어나서는 시간 가치의 감소분을 상쇄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까? 매수자가 시간 가치의 감소를 이겨내지 못하고 변동성은 맞았는데 그죠? 극한 예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자, 이 얘기입니다. 콜이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등가 라인이고 자 여기가 콜 외가가 되겠고요. 여기 콜 내가가 되겠죠. 자 이제 풋 이쪽에 내가가 되고 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변동이 1% 정도 일어나면 요 한 칸짜리가 자기가 위로 올라가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고 계산했을 때 자, 올라간다고 계산했을 때 일반적으로 1% 변동 나오면 얘가 30% 이상 수익이 나죠. 그죠? 자, 그런데 만기가 가까이 왔어요. 만기가. 내일 모레가 만기야. 만기가 한 2, 3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럼 1% 변동이 나왔는데 얘가 30%가 못 올라가요. 왜? 시간 가치가 감소하니까 올라도 얘가 이제 될지 말지잖아요. 본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변동 없이 그냥 빵프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율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외가 프리미엄이 올라붙어야 되는데 시간 가치가 급하게 세타가 갑자기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상쇄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극한 예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뭐가? 세타 값이 마이너스로 크면 그래서 세타 값을 잘 봐야 돼요. 세타 값이 4일 전 만기 4일 남겨놓고 세타 값이 얼마를 변하는지 그 다음에 3일 때 얼마 변하는지 급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급하게.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만기 하루 전날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외가는 그냥 뭐 60, 70%씩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그죠? 푸드외가 같은 경우. 근데 얘는 20, 30%도 못 올라가. 그죠? 그러니까 뭐가 유리해요?
만기로 갈수록 그래서 매수자가 불리하고 매도자가, 왜냐면 양쪽으로 매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콜 매도를 때리고 풋 매도를 같이 했다 이거야. 얘는 60, 70% 빠져버려. 얘 올라봐야 20, 30% 못 올라가. 그러니까 매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다 먹죠. 거기다 이 안에 끝나버렸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만기로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방향매매를 만약에 한다. 방향매매도 매수자보다 외가 매도자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거 매수해봐. 이거 내가 매수해도 시간 가치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가요. 얘가 30% 정도 수익 난다 그러면은 얘 때리는 거는 7, 80%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유리해요? 매도자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매도를 많이 구사할 수가 없어요. 왜? 증거금 때문에, 증거금. 그렇죠? 증거금 때문에 매도를 많이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밥이 돼요? 증거금에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과 외국인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매도에서.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 특히 세타는 어느 때 중요하다? 종반전으로 가면서, 만기 가까이 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는 잔존 기간이 하루 줄어드는 등의 시간 가치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하루라는 그 시간이 이제 만기 날 되면 하루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퍽퍽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냥 시간 가치가. 그죠? 그냥 뭐 조금 있으면 이게 빵이 되느냐 마느냐 그것 따지기 때문에 외과 같은 경우는 그냥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루 줄어드는 세타는 며칠 전까지는 그 하루의 분을 보는데 종반전 뭐 일주일 이렇게 들어가면 하루라는 의미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시간 단위로 따져요. 시간 단위로. 오전, 오후로 따집니다. 그냥. 그죠? 만기날 같은 경우에 보세요. 만기날 같은 경우에 멀쩡하게 있던 주가가 옵션 그 프리미엄이 그냥 뭐 빵 되는 경우 허다하니까 오전에 프리미엄이 1 이상이었는데 오후에 빵 돼버리는 경우 그죠? 꽝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 가치의 감소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특별히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종반전으로 가면서 세타의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옵션 그 수익을 구사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매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굉장히 유리해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가입니다. 변동성이라 했습니다. 내재 변동성 1%의 변화에 대해서 예상되는 옵션 가격 변화.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가는 심리다가 말씀드렸어요. 심리. 그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심리전이다. 그래서 심리를 얘기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이 폭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 배가가 커진 이후에 만기 때 급하게 프리미엄을 반납하는 경우를 조심해라. 이런 말씀까지 제가 매수자 입장에서 드렸습니다. 이 배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제가 그 말씀드린 이후에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무슨 뭐 시험 보는데 모범 답안처럼 그 다음날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 게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배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드렸을 때 선물이 1% 올라가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1%. 코스피가. 그 다음날 1%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정확하게. 제가 그 전날 이 강의 드린 내용이 그 다음날 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니까. 아주 1% 변동. 상승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참 재밌다 그랬는데 이거 강의 들으신 분들 이거 어떻게 됐냐면 콜 프리미엄이 요날 다음날 제가 강의 드린 다음날 화요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날. 그다음 콜 프리미엄이 얼마나 하냐면 150% 200% 외가가 콜 외가가 150% 200% 올랐습니다. 전장에. 더블 이상 났다는 얘기예요. 콜에서. 근데 후장이 어떻게 돼서 이게 다 반납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배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배가. 배가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심리를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는데 잠깐 주춤하면 그거 반납 다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올랐을 때 챙긴 사람 장땡이야 그냥 이거. 그죠? 모범 답안을 월요일 날 제가 선물옵션 초보 탈출에서 강의를 드렸는데 화요일 날 그 현상이 나타났다니까요. 지난주. 주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1% 변동 그것까지 정확하게 나타나요. 1% 변동까지. 참 재밌죠. 그죠? 예. 이 정도로 양경석 매트가 대단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재밌어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변동성은 크게 역사적 변동성, 내재 변동성 나타나니 변동성이 뭡니까? 변동성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의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 변동성, 내재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야, 작게 나타나지. 지금 변동이 꽤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하락 쪽으로도 그렇고 상승 쪽으로도 그렇고 약간 나타나지다. 자,
일평균, 보통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경험이 없으면, 경륜이 없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전문가 중에 별로 없을 겁니다. 일평균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일평균 변동성이 보통 0.5%에서 1% 정도의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상당히 꽤 시장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물과 옵션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 정도 시장이면 상당히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음봉 양봉의 크기를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음봉 역사적 변동성, 음봉 양봉의 사이즈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꽤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에서 종합지수가 1% 변동이 났는데 제가 매매를 이렇게 리딩을 좀 하다 보니까 선물로 오늘 그 맥시멈 수익 나오는 게 한 5%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5을 썼을 때 오늘 2% 이상 수익이면 그 상당히 1%가 변동이 났기 때문에 2% 이상의 수익이면 안정적으로 하면서 선물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 거고요. 오늘 제가 맥심 보니까 한 4.5%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선물로. 원금 대비. 굉장한 거죠, 그죠? 예, 굉장한, 오늘 1% 변동인데 5% 정도, 수익 변동, 이게 한번 주가가 떨어지다가 반등 줬다가 또 밀려가지고, 예, 상당히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변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같은 경우도. 이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네. 이제 9월물 옵션의 민감도를 잠깐 보내. 이게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감도입니다. 이거 뭘 말씀드리냐면 8월물이 만기가 아직 안 끝났을 때 9월물을 제가 뽑아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때 지난주 월요일 날 235짜리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지금 코스피 200이 230으로 왔으니까 요게 등가 라인을 보고 그 당시에 주가가 좀 올라 있었죠. 그죠? 빠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콜 235짜리가 6.78 가격이었는데 이때 델타 값이 0.74, 감마가 0.395, 세타가 마이너스 0.050이었습니다. 요거 비교하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한 가지만 비교해 드릴게요. 콜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잘 보세요. 가격 6.78, 델타 0.74, 그 다음에 감마가 0.04. 자, 요거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옵션의 민감도를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235짜리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장중에 제가 뽑았는 겁니다. 235짜리 장중에 제가 뽑은 겁니다. 235 가격은 이 정도가 빠져 있죠, 그죠? 자, 아까 0.7몇에서 델타 값이 0.6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감마는 0.0543으로 조금 높아졌죠, 감마가, 그죠? 감마가 이게 등가라인 감마 높죠. 민감도가 민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타 값이 조금 더 늘어났죠, 그죠? 빠지는 게 유리.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과에서 콜 프리미엄이 이번 주에 빠지게 되면 다음 주까지 만기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요 라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비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많이 왔습니다. 옵션의 민감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월요일 날 시장이 조금 우울합니다. 시장은 당분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하락 영향으로 주가가 좀 더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말 9월 초로 가면서 선물의 변화에 중심을 좀 두시고 옵션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강의드린 옵션의 민감도를 잘 활용하셔서 베스트한 또 놀라운 수익을 옵션에서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우울하고 힘든 장이지만 중장기적인 포석에 먹을 것이 많다는 부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3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의 양경석 멘토였습니다.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